2005년 5월 23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린다. 제 나름대로 기억하는 거는 삼성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에 저하고 보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 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 가질 것 같고 금융위기 같은 게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으세요. 네. 안 믿으시겠죠? 2005년도에. 네, 당연하죠. 근데 3년 뒤에 서프라임 날 줄은 모르셨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귀를 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귀를 열지 마시라고요. 절대적인 자신이 공부한 것, 그러니까 남한테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읽고 공부하고 학습해서 경험한 그 데이터를 내가 통계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고 그 통계를 들고 내가 다른 사람 말을 그냥 레퍼런스로 참고만 하지 내가 직접 하지 않는 것들은 아웃라이어라 그래요. 노이즈로 에러 텀으로 그냥 다 버려버리면 시장은 반드시 사인을 줘요. 위기가 날 때는 사인을 줘요. 보세요.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어렵죠? 네. 미국 어렵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났죠? 생각도 못했죠? 네. 팬데믹 들이닥쳤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남대문 시장에 노점하는 분들보다도 경제에 대해서 모르시죠? 네. 국민들 생각도 안 하시죠? 그럼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경제가 잘 나갈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겠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가 팍팍하다는 걸 예고하겠어요? 당연히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상황만 가지고 딱 보면은 후자 쪽이겠네요 라고 하시겠죠. 네. 근데 미래도 이미 예견이 돼 있어요. 어떻게? 출산율이 0.78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인구 통계학적인 하나의 자료예요. 근데 자녀를 안 놓겠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밝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글쎄요. 지금 돈으로 5천만 원 정도가 있다. 좋네요. 그러면 네. 어떻게 운용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투자를 한다든가. 예. 만약에 저한테 5천만 원이 있으면 저는 3천만 원을 미국에다가 채권을 사놓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잊어버려요. 한 10년 있다가 네. 미국 여행 갈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여행할 때 그 채권을 사서 이자하고 애들한테 돈을 주면서 네 사고 싶은 거 사. 그 다음에 저는 절대 제가 사서 주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돈을 현금을 주고 너희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예산 안에서 한번 써봐 이렇게 하지 제가 미리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은 뭐 할까요? 저는 현장을 늘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는데 2천만 원 정도를 쓰고 싶어요. 예. 다시 또 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5천만 원이 모이면 그때 본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내린 결정에 대한 투자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합리적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에 대한 투자죠. 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물론 30대, 20대 분들이 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순수한 의미의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에 쪼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내가 5천만 원 넣었으니까 5억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투기를 하게 되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정도를 들고 있다 그러면 투기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탕 해먹고 실수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작전그룹이 많을까? 정상적인 투자그룹이 많을까? 라고 물었을 때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냥 심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 리더하는 사람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다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가 5천만 원을 들고 있건 1억을 들고 있건 이거를 주식시장에 넣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투자와 투기의 개념도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투자라는 개념을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갔어도 이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 자체가 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투기 시장에서는 all or nothing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5천만 원 넣어서 500억을 벌면 10명 또는 200명 정도가 500억을 잃어야만 돼요. 합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예적금과는 다른 개념의 투자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채권시장의 투자 개념도 틀려요. 채권시장은 고정된 금리를 따박따박 받아 먹겠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절에 채권 가격이 낮잖아요. 채권 가격이 낮는 대신에 금리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면 5천만 원을 채권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10년 뒤에 30이니까 40세쯤 돼서 우리 애가 중학교 갈 때 됐다? 그러면 얘 가방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되고 기본도 내야 되니까
얘 데리고 한번 해외여행을 갈까? 미국으로 해외여행 가면서 미국 채권 팔아서 거기서 물고 놓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포트폴리오를 젊은 세대분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마다 그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따지고 싶은데 나의 라이프 패턴이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는 노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행 즐기는 사람이야. 나는 해외여행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야. 각자의 성향을 한번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행복, 진짜 부를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주식에 투기했을 때 제대로 알맞게 투기하면 1억도 10억이 돼요. 근데 그건 작전주기 때문에 언제 팔고 나와야 될지 몰라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130만 원 찍은 배터리 주식 하나 있죠. 네. 지금 60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그게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모시고 와보세요. 왜 투자인지 제가 여쭤보게. 그러면 화내면 안 돼요. 왜? 네. 내 투자했잖아요. 네. 그럼 투자를 했으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를 가정하지 않고 나는 성공할 것만 가정해서 투자했다? 이거는 극이기주의예요. 경제학자분들은 투자도 잘하시나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If you are so smart, 어? why aren't you rich? 네가 그렇게 똑똑한데 그럼 너 왜 부자는 아니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무리 영어로 답을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와요. 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서 돈이 많은 부자는 통계적으로 딱 나와야 돼요.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딱 조사를 하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현금이 한 200억 있어야 되고 네. 부동산이 500억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부자를 물으시면 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부모님한테 유산을 많이 받거나 닥터 둠이라고 하죠. 한번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면 돈이 많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한테 너 돈 많니? 이러면 저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들을 필요 없어. 그럼 닫으시면 돼요, 지금. 근데 이제 저보고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있나? 라는 걸 물으셨을 때 그 부자의 의미가 쓸 만큼 쓰고 먹을 만큼 먹고 즐길 만큼 즐기고 그리고 은퇴를 했을 때 자녀와 노후 생활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의미의 부자라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주식 같은 걸 투자를 해서 돈 벌어본 적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럼 어느 정도냐? 한 1억 투자해서 10억 벌었을 거예요. 근데 뺐느냐? 안 뺐죠. 그래서 다시 원금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집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게 또 그 부분입니다. 왜 돈을 빼라 그럴 때 안 빼냐? 뺐으면 되지. 그래서 다시 1억이 되니까 집사람 말이 그럴 바에야 투자를 왜 하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변명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구 돈을 10억을 뺏었으면 네. 다른 사람은 10억을 잃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됐지 않냐. 역시.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뭐를 합니다. 네, 예, 네. 그렇지만 저는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원금은 안 잃었으니까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은 제 계좌를 뭐 까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댓글에. 저는 까봤자 한국선전가 거기에 50만 원 들어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경제학을 전공해서 집사람한테 딱 한 번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딱 한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공을 뭐를 했냐면 파생상품을 제가 전공을 했어요.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건 선물, 옵션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선물 옵션이 다른 경제학과 조금 다른 게 이 계량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계량, 모델, 수학 이런 거를 많이 써야 돼요. 96년대 한국에 와서 97년대 대학 전임 강사가 돼서 들어갔는데 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모집하려고 이래 보니까 97년 6월 달에 그때 그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꾸면 880원 정도를 이렇게 주면 1달러를 네. 받았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외환 거래소가 있었어요. 선물 거래소. 97년 6월. 네. 근데 선물은 앞에 거래되는 거를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 뒤에 12월 달에 선물 거래되는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1,800원이에요. 지금 여기가 880원인데. 그러면 6개월 뒤에 뭔가 일이 터진다는 거잖아요. 네. 잘못된 거죠. 크게 그렇죠? 잘못되는 거군요. 예, 제가 그때 전임 강사 급여가 월 18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꾸면 1,000달러가 채 안 돼요. 환전할 때 수수료 떼고 하면. 네.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 미국이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집사람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그냥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은. 네. 미국에서 직장을 갖는다는 거 비영주권자고 비시민권자가 한쪽에서 네. 오케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97년 11월 말인가 제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투자예요. 왜냐하면 외환위기가 나버렸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98년 1월부터 공무원 캔자스 주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규제위원회, 전기값, 통신료값, 도시가스값, 환경 이런 거를 규제하는 규제기구예요. 네. 그런 기구에 이제 책임연구원으로 제가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말씀을 약간 드리면 그 원제는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1915년 맥만이라고 하는 공사가 이집트 독립을 이야기하고 1917년에 대사 한 분이 이스라엘 독립을 또 인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네. 이제 그 와중에 바바방 하면서 나중에 훅 지나서 1973년에 4차 중동전쟁이 터져요. 근데 그 모든 역사의 원조는 영국 애들이에요. 근데 영국 애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질문. 청나라 때 아편전쟁 기억나시죠? 네. 1차, 2차 있었잖아요. 네. 1840년 중반에 한 번, 60년 초반에 한 번, 두 번 있어요. 그건 누가 시작했어요? 영국 애들이 영국이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해가 지지 않는 네. 유니온 잭 아니에요. 그럼 왜 해가 지지 않았을까? 식민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왜 식민지를 많이 가지려 했어요? 뭐 생산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전기 제임스 와트의 1780 몇 년에 전기 기관을 개발해서 뭐 간의 수공업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네. 생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생산이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계를 뭐로 돌려요? 사람 힘으로 돌려요? 아니죠. 석유. 석탄으로 석탄. 돌렸죠. 네. 제일 처음에는 나무를 떼었겠죠. 인간이 고기 구워 먹을 때 나무 떼어서 구워 먹었잖아요. 석탄을 갖고 배를 만들어서 시장을 개척하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실어요, 적게 실어요. 많이 진짜. 많이 못 실잖아요. 아, 배. 석탄이 무거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보다 좀 가벼운 거 없냐? 생각한 게 이제 석유예요. 네. 그래서 내연기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시도했던 애들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영국 사람들은 DNA가 정주하는 DNA를 가지고 있을까? 노마드적인 DNA를 가지고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사람, 한국인 그러면 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남을 위해하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는가? 아니면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민족인가? 그 DNA 속에 네. 상인 정신이 나오고 학자 정신이 나오고 정치가의 정신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만 딱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3,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녔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백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안 하죠.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 입을 함부로 띄지 말고 왜 그랬을까? 어땠을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간의 이런 흐름들을 예측하시면서 분명히 아무리 명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해도 데이터 분석을 해도 약간 비껴나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실제로 요거는 정말 완전히 비껴나갔네라고 했던 경험도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 안에 끝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실수를 하면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실수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제가 공부를 안 했고 모자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역사, 러시아 역사, 주변 국가들의 어떤 그런 헤지모니 싸움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왜 판단을 잘못했는지를 조금은 또 이해를 하거든요. 네. 사후적으로. 네. 그래서 업데이트 시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딱 났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이 이쪽으로 이제 반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상전 투입할까? 하나의 나름대로의 직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물론 다 100%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율이 그래서 미국 갔다. 금값이 이랬는데 그렇게 됐다. 또 제가 2006년 워싱턴 DC에 있을 때 서프라임 위기가 난다라는 보고서를 계속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건 너 어떻게 아니? 제가 대나무 잡고 방울 흔들러가 신에게 접신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직관이 작동을 해요.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막아 끼기 시작을 하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제외하느냐, 제거하느냐? 그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공부하냐? 책 읽고 좋은 분들한테 지식을 듣고 결정적인 것은 직접 한번 가서 현지를 한번 보고 그게 최고의 방법인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